네, 신세계. 근데 이제 어떻게 노동시간을 줄여줬냐. 1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니까 8시간 하루 거를 일주일에 하루 쳐줘야 되니까 계약을 14시간 30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일자리 늘리기가 있고 일자리 쪼개기가 있어요. 쪼개기네요. 14시간 30분을 계약을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예술이군요. 이게 한국 재벌 기업들의 진짜 예술 진면목이네 사례입니다. 진짜. 비정규직 제한기간 2년 해놓으니까 뭐 언제 자르고 뭐 똑같은 거죠, 이건 그런 거? 또 이제 청년 실업 관련해서 또 제가 또 하나 이제 반성해야 될 점이 뭐 최 의원도 자유롭지 않네. 2006년이니까. 예, 같이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우리 여당 때인데 근데 나는 그때 국회의원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2006년 말에 비정규직법을 그때 이제 통과시켰는데 그렇죠. 그때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법에 그걸 빼냈어요. 노동계가 요구한 것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왜 뺐어요 그때? 전 국회의원 아니니까. 결정적인 대목에서 아니 이미 다 빼놓고 법사위에 왔길래 저는 최소한의 근거도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법안에 대해서 쭉 비판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솔직히 기록만 남겨놨어요. 석기록을 전 의원이 평의원이 아니라 당의장쯤 됐어야 되는데. 창피합니다만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게 너무 비겁해서 문제점만 쭉 지적하는 그건 남겨놓은 기록은 분명히. 다시 한번 그게 오늘날 왜냐하면 청년 자동차 실업의 앞바퀴 뒷바퀴 차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청년 실업의 해법 관련해서 또 우리 당의 119 특유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이 너무 사람을 함부로 자르고 내보내고 비정규직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비정규직을 채우는 것이 인건비를 줄이고 이익을 늘려서 주주배당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럼 이걸 못하게 하는 근본 해법은 저 유럽이나 OECD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비정규직을 비싸게 주고 써라. 그러니까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110%로 가자.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그 현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너는 300 나는 100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너는 300이면 나도 똑같은 일을 하면 나도 300 이렇게 되면 이게 복지국가지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의 우선 해법 중에 하나가 그 지금 청년 알바들의 최저임금 보장 못 받는 게 지금 알바의 절반이란 말이죠.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하고 4,320원 요거를 적어도 평균 임금의 절반으로 올리는 거. 참 비참한 얘기인데 최저임금부터 좀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동일 노동하면 동일 임금 주게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는 청년 실업의 근본 해법이다. 비정규직을 정말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정말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사회 안정성이라는 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비정규직의 숫자 현재 비율을 그런데 이게 한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로 보면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래서 현장에 낮출 수 있는 사회적 합의나 투쟁 사실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낮출 수 있을까요, 최혜천 변호사? 그게 진보 정책의 핵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정권 교체. 정권 교체된다고 서민들은 뭐 하죠? 달라질 거 없어요. 그 말이에요. 인물 교체, 사람 달라진다고 변할 거 하나 없습니다. 정권 교체는요, 정책 교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정당 교체도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집권해왔고 대통령이 된 순간 누구나 똑같은 정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정책을 내걸고 정책 교체를 보여줘야만이 진보고 집권을 보여주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정규직 1, 비정규직 1, 자영업자 1 이 정도잖아요. 자영업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워낙 많아서 문제인데 이걸 좋은 서비스업으로 유인을 해내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은 두 가지 해법이 있을 겁니다. 정규직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정규직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해 주면서 임금을 강화시켜 줘가지고 사실상 정규직화 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은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나누고 젊은이들은 모험심을 고취시켜서 더 이상 미끄럼틀 사회가 되지 않는 한번 미끄러져 버리면 못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일본식 표현을 빌자면 그걸 보완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대단히 종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재벌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 보면
삼성전자가 올해를 바탕으로요. 올해를 기준으로 해외 사업장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품을 수출하는 줄 알지만요. 이제 일자리를 수출해 버립니다. 작년 통계로 삼성의 해외 사업장이 94,800이고요. 국내 사업장이 95,600입니다. 근데 올해로 바뀌어 버려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리 한번 들어가면 평생 있을 것 같죠? 평균 근속 연수가 7.9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모델이 되고 재벌이 모델 돼버려요. 전부 다 그 밑에 2등부터 48등까지 그렇죠. 2등부터 48개겠죠. 48개 기업 집단이죠. 2등부터 48등까지가 전부 다 짝퉁 삼성을 지향해 버립니다.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완전 경쟁.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먹여 살리는 이런 식의 경제 모델을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양화를 시켜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진보가 아까 말한 정규직 비정규직 서비스 그 자영업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만이 정책 개최가 되는 거고 지도력 획부가 할 수 있는 거죠. 전에 우선 FTA가 FTA가 이제 사실은 모든 청년들을 외국계 파견 회사의 파견 직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죠. 핵심은 외국계 파견 회사 이미 인력 회사들 들어와 있어요. 외국계 파견 회사가 들어와서 모든 직장을 파견 직원으로 만드는데 파견 직원 치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 커피집 얘기했는데 뭐 요즘은 옛날 다방은 다 없었고 전부 이제 그 카페 커피집인데 거기 그 대개는 10명 안팎이 일하더라고요. 10명이 다 알바입니다. 매니저가 한 사람이 있어요. 난 매니저는 정규직인 줄 알았어요. 그 매니저가 파견직입니다. 다 파견직이라고.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수만 개 커피집이 있는데 거기는 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는 수백억 수천억을 창출해서 주주배당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FTA를 받아들이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최첨에 어떻습니까? FTA 전문가님. 아니 그게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제품을 수출하는 건 다른 나라 일자리를 수입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요. LG가 2차 전지 공장을 어디다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속없이 LG 사업장을 미국 대통령이 와주셨다 그러면서 실명을 일면에 쓰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일자리를 미국으로 수출해버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이랑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을 함께 돌아봤잖아요. 왜냐하면 한미 FTA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를 수출하게 되면 한국 자동차 일자리를 미국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다음에 엘라바마 현대 공장에서 지금 올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 68%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곧 미국 그 자동차 잡지 보면 현대 자동차가 곧바로 4년 동안 관세 지금 유예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4년 내로 거기에다가 제2 자동차 공장을 지으리라는 거예요. 지으리라고 이미 미국 자동차 잡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현대 자동차는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더라도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이렇게 비관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느냐. 역시 예술가십니다.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 옛날 70년대 사고방식이 그냥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한테 지원해주면 얘들이 알아서 고용을 늘려주겠지. 근데 지금 경제는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저는 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증세하는데 복지도 중요하지만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세액공제 대신 지금 고용창출형 이거 지금 넣었지 않습니까? 저는 대기업한테 세금 걷어서 다시 지원해 주라는 거거든요. 대신에 조건을 꼬리표를 달아서 고용을 늘리면.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의 모든 철학이 바뀌게 되면 정부의 모든 지원이 고용을 위주로 돼야 되는. 저는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 위에 여기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 고용 인원 몇 명, 현재 고용률 몇 명. 이게 클린턴도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또 미국 얘기였네. 아니 자백하시겠잖아요. 자백하셔서 그나마 이게 국가의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고용률 얼마, 그 청년 실업률 얼마 이것을 대통령이 매일 보고 있어야죠. 그리고 한 달 뒤에 가서 쟤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철학이 바뀌고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면 기업이 안 쫓아올 수가 있나요? 저는 새 정부가 어쨌든 철학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고통이고 부담이고 비용이었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새로운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륙으로 가는 철도 꿈이 아니라 사실 다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나는 우선 재벌 대기업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세계 경제 속에서 말하자면 새로운 그 신수요 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맘 동아시아죠 지금은 없죠.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북한을 포함해서 이 대륙 경제 이 부분을 뚫어가면 우선 그 기운이 무슨 그저 뭐 기업가 정신입니까? 그러고 실제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2007년 10월 4일 그 14합의라는 게 사업계획 합의잖아요. 45개. 그래서 철도 보수공사 그게 아마 몇백억 규모일 것이고 고속도로 놔주는 게 한 뭐 한 2, 3천억 될 것이고 뭐 해주의 제주 제2개성공단 저 황해남도 강령군에 그게 사업이 45개란 말이죠. 아까 돈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엄청난 사업 기회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고 투자 기회의 제공이고 또 대륙으로 가는 철도를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청년들한테 하얼빈으로 심양으로 저 중앙아시아로 블라디보스톡 뭐 런던으로 철도로 연결된단 말이죠. 대기업들도 제가 모스크바 LG 공장을 작년에 가본 적이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애로사항이 그 물류 조달 저 구미에서 부품을 갖다가 부산에서 선적해서 수에즈로로 돌아오는데 60일 걸리고 좀 빠른 거 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선적해서 철도로 오는데 그건 한 40일 걸린다는 거예요. 만일 이걸 철도로 구미에서 뚫어주면 열흘이면 온다는 거지. 그럼 자기들 부품이 열흘 안 걸리죠. 40일, 60일 걸리는 거와 열흘 걸리는 거는 그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건 재벌 대기업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을 아까 국내에서 하나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길과 함께 또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비용이고 위험이었던 것을 기회로 바꿔내면 난 얼마든지 청년 실업 문제 해법도 거기서 올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과정이 곧 청년 실업의 중요한 해결 방법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까 삼성이나 현대가 해외 일자리로 막 가는데 그렇죠. 그럼 완전히 GDP도 다 가버리지만 개성 원산공단, 함흥공단이 만들어지면 그 여기에 남쪽에 계속 그 부품 공급하죠, 마케팅하죠. 어쨌든 여기서 그 지원 기지가 후방 기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떠나버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 조립 라인 그것만 북에서 그 노동력과 땅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두 개가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사람과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상대적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 중국과의 여러 가지 지금 격차가 좁혀지는 순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